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촛불에 오셨습니다. 유상영 전 총장님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작은 지역위원장 유상영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최근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김건희는 불기소하고 최재형에 대해서도 불기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목사는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수사심의위원회, 제가 경찰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뭐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하기에는 스스로 나쁘거니까 시민들의 입을 빌어서 저거한테 유리한 결정을 하게 한 것이죠.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심의위원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수사심의위원회인 것이죠. 김건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검찰은 검찰수사위원회 권고를 핑계로 김건희를 불구속 기소할 겁니다. 불기소할 거예요. 그 다음에 최혜명 사망 사건에 있어서 임성근 사단장 경찰이 어떻게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까? 그것 또한 수사심의위원회 공고를 받는 형식으로 불송치를 한 것입니다. 이번 김건희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불기소 권고를 받아서 불기소 처분을 하려는 순간 최재형 목사가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내리지도 않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라는 권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아십니까?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게 되면 최재형 목사가 청탁을 하고 금품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도 기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김건희가 기소되면 누가 다시 달려옵니까? 그렇습니다.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는 순간 윤석열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정말 역사적인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수사기관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수사 권고는 없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 권고가 앞으로 있을 탄핵의 촉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불구하고 최재형 목사를 기소할 것 같습니까? 기소 못합니다.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는 순간에 윤석열 딸려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례적으로 검찰이 당황한 것 같아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는데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라,
이래 하니까 당황해서 꼼수를 낸 게 무엇이냐? 9대 8. 9대 8. 이게 뭐죠? 수사심의위원 간의 표결 결과입니다. 여태까지 수사심의 내용은 공개할 수가 없다. 이게 경찰과 검찰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표결 내용까지 9대 8 공개를 한 겁니다. 이 공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불구하고 불기소하겠다. 왜냐? 차이가 9대 8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건희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수사 행태를 잘 보셨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수사입니까?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했습니까? 김건희가 검사들을 소환한 것입니까? 검찰이 소환을 당해서 수사를 하고 휴대폰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사 방법으로 조사 결론을 불기소 무혐의 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검찰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야당에 대한 탄압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험하고 무지막지한 검찰이 왜 윤석열, 김건희, 윤건희 일당 앞에만 가면 이렇게 작아지는 것입니까? 이런 검찰의 수사 결론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이런 검찰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도 없고 국민의 존재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계속하세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는 더 이상 김건희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검만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특검만이 김건희의 뇌물수수, 공천 개입, 국정농단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현실이 우리나라가 진짜로 진정으로 민주공화국입니까? 그러면 민주공화국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김건희와 같이 황제의 조사를 받을 수가 있는 나라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정을 욕당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김건희 일당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권익위원회 반부패 국장 김 국장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누가 그분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까? 그분은 김건희 뇌물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마치고 수사기관인 경찰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상부의 부당한 압력에 휘둘려서 무혐의 불기소 불송치 처분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 양심 없는 윤건이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양심이 어린 김 국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나라입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누군가 국민의힘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국회의원 공천을 들었다 놨다 한 분이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작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영신이 이게 말이나 되는 나라입니까? 여자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흔들도록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국민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라 하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반비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주권자인 여러분께서는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책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태 해결은 오로지 윤건희 정권을 타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건희 정권 타도에 함께하시겠습니까?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구호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기꾼 집단 윤건희 정권 타도하자! 네, 유상현 전 총경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언이 나오신 거예요? 더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서 끝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